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와 경제 활동 파트의 GDP 디플레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의 문제들은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우리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배웠던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뭐 실질 GDP, 명목 GDP, 그리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한 것이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죠. 이렇듯 항상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 명목 GDP 이 세 가지 개념을 각 연도별로 찾아내는 게 모든 문제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때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문제, 이 단원의 목표는 뭐다? 실질 GDP,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뭔가 풀면서 우리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표의 A, B는 각각 각국의 연도별 전년 대비 명목 GDP 변화율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 중 하나래.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각국의 T 플러스 1년 물가 수준은 T년보다 낮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각국의 T 플러스 1년 물가 수준은 T년보다 낮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랑 B를 유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준연도가 T년이라고 했네요. 자,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반드시 얼마입니까? 반드시 100이지. GDP 디플레이터는 반드시 100이 된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T 플러스 1년 물가 수준은 반드시 10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죠. 기준연도의 실질 GDP와 명목 GDP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T 플러스 1년 물가 수준이 T년보다 낮았던 거야? 그것은 실질 GDP가 T 플러스 1년에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컸기 때문이지. 자, 이전 값이 똑같은데 여기가 더 하나가 크려면은 증가율이 높은 쪽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실질 GDP가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실질 GDP 증가율이 되고 B가 명목 GDP 증가율이 되겠네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파악했으면은 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 기억. T 플러스 1년에 명목 GDP 증가율은 1%이다. 그냥 이거는 여기가 실인지 여기가 명인지 찾아내라는 그 선지죠. 맞습니다. 1이니까 처리하시면 되고. 니은 T 플러스 2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2로 증가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전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보나마나 2번이겠네요.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나머지 선지도 확인을 해봅시다.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은 T년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물가 수준은 일단 100이었어. 자, 그러면은 실질 GDP와 명목 GDP 높냐 낮냐를 구분하려면은 T 플러스 3년에 물가 수준이 10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물가 수준이 100보다 크다 작다는 뭐랑 동의어지?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냐 작냐 그거를 따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럼 T 플러스 3년의 실질 GDP는 이때에 비해서 4%, 2% 커졌고 명목 GDP는 똑같이 4%, 2% 커졌지만 여기서 1%만큼 더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 명목 GDP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은 당연히 T년보다 높습니다. 명목 GDP가 더 크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100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100보다 높은 값이고 여기는 정확히 100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다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T 플러스 3년과 T 플러스 4년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T 플러스 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몇 퍼센트 증가했지? 4% 증가했습니다. 왜? 실질 GDP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3년의 물가 상승률은 4%라고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여기는 6%라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이 4보다 더 크니까 더 높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61번으로 봅시다. 61번 봅시다. 자,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가 수준은 역시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전부 다 좋네요. 명목 GDP 값과 오른쪽에다 헷갈리지 않게 적어두자고. 명목 GDP 값과 실질 GDP 값을 찾아냈네요.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죠? 그냥 그래프 나타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기에 선지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자고. 자, 기억. T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 연도보다 낮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T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 연도에는 반드시 물가 수준을 우리 뭘로 처리할 수 있다? 100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준 연도가 나와 있진 않지만 T년의 물가 수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컸으니까 이건 아까부터 계속 뭐랑 동의어라고 했지? 명목 GDP가 더 크면 물가 수준은 100보다 더 높은 거예요. 기준 연도보다 높네요. 기억 땡. 니은 봅시다.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GDP 디플레이터도 100일 수밖에 없겠죠. 1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이니까 니은 선지는 맞습니다. 디귿 선지 봅시다. T 플러스 1년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아까 뭐랑 동의어라 했지?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 이 음의 값을 갖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 말을 바꾸면 뭐야? T 플러스 1년에는 작년보다 실질 GDP가 감소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T 플러스 1년은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틀리죠.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고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귿도 땡.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니은 리을을 일단 고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T 플러스 2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네요. T 플러스 2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갖느냐. 지금 보시면은 전년의 물가 수준은 우리 미리 구해놨죠. 100이잖아. 근데 이 값이 100보다 작은지 큰지. 왜? 물가 상승률이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물어본 것은 100보다 물가가 더 낮아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은 100보다 낮아졌는지 확인하려면은 실질 GDP가 크냐, 명목 GDP가 더 크냐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실질 GDP가 더 크니까 당연히 100보다 낮겠죠. 그러니까 리을 선지는 맞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보통 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파악하고 가기에는 문제에서 안 물어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아깝게 시간을 날리기 때문에 굳이 그러느니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뭐 이러하겠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보기나 아니면 선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어떻게 풀면 돼? 이 문제는 나는 미리 보고 왔으니까 자 GDP 디플레이터랑 명목 GDP가 주어졌으니까 하나 안 구해진 실질 GDP를 각 연도마다 전부 다 써놓으면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아래 선지를 보면서 뭐 필요한 정보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자고.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선지를 그럼 먼저 봅시다. 자, T년 명목 GDP는 그럼 그냥 이것만 먼저 찾아. T년 명목 GDP는 얼마입니까? 50이죠. 50억 달러. 50은 실질 GDP보다 작다. 뭐야. 이거 구하는 것보다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로 처리를 하실 수 있어?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0보다 낮아? 라고 물어본 거랑 동의어죠. 그러면은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200이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뭐 계산을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2번 T 플러스 1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은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증가율. 자, 이렇게 선지에서 증가율과 지금 증가율의 값을 뭐 같냐, 크냐, 작냐, 뭐가 더 크냐, 아니면 뭐가 더 작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선지가 있단 말이야. 증가율의 비교는 그 증가율이라는 말 앞에 붙은 말들 있죠. 증가율이라는 글자 앞에 붙은 말, 명목 GDP와 실질 GDP. 이걸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분수를 만들 때 유의미한 개념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분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명을 실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실을 명으로 나눌 것이냐. 이 중에 뭐가 의미가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요게 의미가 있지. 요게 뭐랑 닮았는데? GDP 디플레이터랑 닮았죠. 물가 수준이랑.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개념을 만드시고
이 값이 작년보다 커졌냐 작아졌냐를 비교하시면은 그게 바로 이 증가율과 증가율의 비교를 하는 것과 완벽히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이때 이 값이 작년보다 커지면은 위에 있는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졌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 T 플러스 1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T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실질 GDP 증가율과 같을 수가 없겠죠. 같다는 것은 뭐겠어? GDP 디플레이터가 변하지 않았어야 했던 거지.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3번 T 플러스 2년 화폐 가치는 전년 대비 하락했느냐라고 물어봤네요. 화폐 가치는 뭐랑 반대냐? 화폐 가치는 물가 상승률과 물가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하락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느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T 플러스 1년에서 T 플러스 2년으로 갈 때 물가가 어떻게 됐는데 물가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전년 대비 상승했겠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애초에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와 T 플러스 2년의 실질 GDP를 굳이 구하지 않고도 계속 처리를 해나갈 수 있었다고. 자, 4번. 이제 구해야 되겠네. T 플러스 2년 실질 GDP는 구해봅시다. GDP 디플레이터가 50이니까 이때 실질 GD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이 되겠죠.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100이니까 당연히 100이 되겠네요. 보다 더 크네요.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일 것이고 5번 미리 체크해두고 T 플러스 3년 경제성장률 그러면은 이미 구한 것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명목 GDP가 300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150이니까 실질 GDP는 얼마였다는 소리야? 실질 GDP가 200억 달러였다는 것이고 이때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3번 봅시다. 63번.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은근 내용이 많아요. 왜냐? 그냥 계산이고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동의어를 처리해야 되고 어떠한 수의 성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63번 봅시다. 명목 GDP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줬네. 경제성장률은 뭐랑 동의어라고? 위에랑 똑같이 맞춰서 쓰면은 뭐라고 적으면 돼?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전체 다 그냥 계산하시지 마시고 선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1번.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기준연도가 19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란 말이지. 그냥 D라고만 적읍시다. 근데 실질 GDP는 줄어들고 명목 GDP는 그대로야. 그렇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반드시 100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2번. 2021년의 실질 GDP와 명목 GDP는 동일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증가율이 똑같을 뿐이지 이전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0년의 물가 수준은 이때 물가 수준은 얼마입니까? 실질 GDP가 5% 떨어지고 명목 GDP는 그대로 있으니까 약 얼마가 될 것이냐? 약 105 정도가 되겠네요. 2021년보다 낫냐라고 물어봤는데 뭐야 이거는 여기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개 증가율이 똑같죠. 실질 GDP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이 똑같다. 아까 봤던 선지 한번 다시 봐볼까? 두 개가 같다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가 값이 동일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한지 보면 되는데 물가 수준이 여기는 동일하겠죠. 그런데 2021년보다 더 낫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다. 같다가 되겠죠. 4번. 2022년의 경제 규모라는 것은 뭘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까? 경제 규모는 실질 GDP를 보시면 돼. 2019년과 비교하래. 요것과 여기서 5% 줄어들고 1% 늘어나고 4% 늘어난 값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 많아요. 5% 줄고 1% 늘고 4% 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필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 해에 걸쳐서 증가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소하거나
지금은 여러 해에 걸쳐서 증가하고 감소를 계속 반복한 경우죠. 이때 이 숫자들을 더하세요. 숫자들을. 이 숫자들의 합이 0이 된다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0이죠. 0이 된다면은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맨 마지막에 변화하고 난 숫자가 변화하기 전 숫자보다 반드시 더 작게 됩니다. 더 작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뭐 거의 암기처럼 그냥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요거 따로 계산하고 증가율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또 계산하면은 풀 수 있기도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르칩니다. 합이 0인 경우는 반드시 뒤에가 더 작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2019년보다 반드시 더 작게 되겠습니다. 5번. 2022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조금 상승했겠네요. 대략 1% 정도.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은 아까 뭐였어? 빵이었으니까 빵보다 양수가 당연히 더 크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GDP의 구성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표는 각국의 연도별 뭐를 나타내는데? 명목 GDP를 나타내고 지출 측면에서 나타내고. 그러면 일단 가부터 채워볼까요? 자, 지출 측면의 GDP는 어떻게 구합니까? 소비 지출 더하기, 소비라고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소비 지출 더하기,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순수출은 뭐지? 수출에서. 앞에 숫자가 붙으면 뒤에 있는 글자에서 무언가를 뺐다는 뜻이에요. 수입을 뺐다는 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알아맞혀 봅시다. T 플러스 1년에 경제 성장률은 빵프로래. 그러면은 이때는 뭐였는데? 아, 여기 명목 GDP 값을 주어줬구나. 전부 다 합치면은 T년에 명목 GDP는 얼마가 되는데요? 명목 GDP는 100억 달러가 되겠지. 숫자만 적읍시다. 근데 기준 연도는 T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T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0%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그렇지, 실질 GDP T 플러스 1년에 실질 GDP가 얼마였다? 100이었다라는 것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110이라고 했으므로 명목 GDP가 실질 GDP의 1.1배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목 GDP는 결국에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10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50 더하기 24 더하기 기억 더하기 11이 110이 된다는 뜻이므로 기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선지를 확인해 보자고. 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나라가 돈 쓰는 거지, 정부가 돈 쓰는 거지,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기억은 T년 순수출의 2배보다 더 크고요.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1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가 되겠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같냐라고 물어봤어. 명목 GDP 증가율 얼마? 10%. 물가 상승률 얼마? 10%. 동일하네요.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계의 소비 지출이 포함되는 항목은 어디예요? 가지.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50에서 50으로 20%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는 똑똑한 학생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학생이 궁금하대.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대?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음의 값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뭐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우리 뭐를 사용하여 측정하지? 실질 GDP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음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실질 GDP가 2019년에 더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 거야? 물가는 19년으로 갈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지. 이 정도를 파악을 미리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가에는 실질 GDP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니은, 실질 GDP는 2019년에 더 감소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보다 더 작아야 되고 2018년이 기준 연도라면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더 높아야 되겠지. 왜? 그러니까 명목 GDP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를 하겠죠. 답은 1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66번.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명목 이자율? 이런 게 나왔네? 그리고 아래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학습한 적이 있어요? 없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고분고분 잘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미리 건드리지 말고 선지에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게 더 좋다고. 자, 1번 봅시다. 실질 이자율. 1번에 내게 돼 있어요. 왜냐? 학생들이 일단 이거 잘 파악했느냐 한번 물어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의죠, 예의. 자, 1번. T 플러스 1년의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찾으세요. 실질 이자율 어떻게 구하는데?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래. T 플러스 1년의 명목 이자율은 그냥 계속 착한 아이처럼 따라하는 거야. 8. 물가 상승률은요. 물가 상승률을 구해볼까? 기준 연도가 T년이야. 그러면 실질 GDP와 명목 GDP가 동일했겠네. 이때 실질 GDP는 100이 되겠고요.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명목 GDP가 110이고 실질 GDP가 100억 달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10%가 되겠네요. 그러면 8 빼기 10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이 되겠습니다. 2번, T 플러스 3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은 반쪽이기로 했죠. 스태그가 뭐야? 실질 GDP가 줄어든 거야. 근데 벌써 증가했네. 애초에 스태그가 아니네요. 플레이션은 뭐야? 물가가 상승했다는데 물가가 상승했나?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계산할 수 있으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이 100, T년에 비해 똑같은데요. 아까 구해놨고. 4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2년이 물가 상승률. 실질 GDP가 지금 계속 동일해. 그러면은 결국에 명목 GDP의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과 동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100에서 110으로 간 것은 10%인데 110에서 만약에 10%가 증가했다 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21이 돼야 돼. 근데 120을 얻다는 것은 증가율이 10%보다 어땠다는 거야? 더 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낮습니다. 정답이 되고.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3년이 얼마일까요? 물가 수준이 바로 계산이 됩니까? 105로 하고 126으로 하면은 120이 될 것 같아. 미리 계산을 해와가지고 잘하는 거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수능이라고 뭐 이거 안 쓰겠어? 오랜만에 보죠. 하셔야 돼. 귀찮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하면 120 나옵니다. 자,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얼마인데? 110. 그렇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10이라고. 자, 요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문제는 차분히 문제에서 준 대로 선지 확인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처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어를 처리하는 것이다. 동의어가 헷갈리면 질문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